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오늘 시장은 어제의 하락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불안한 모습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런 급락 이후에 오늘 이렇게 대반등 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네. 거기에 또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선고 기일이 4일 날로 확정이 됐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이 시장에서의 어떤 반등을 조금 더 끌고 가는 이런 요인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화와 문자,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아울러서 방송 초반에 전화를 주셔야만 저희가 또 원활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셔야만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담한 종목들의 리뷰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밴드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밴드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셔도 되겠고요. 또 나는 어제 나갔던 공략주들까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샵 3772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이데일리 뉴스 쇼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가 2009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현재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외화 예금도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죠. 달러당 원화값이 16년 만에 최저치인 1,472.90원까지 하락하며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2분기 원화값이 1,5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85억 3천만 달러로 한 달 새 45억 1천만 달러 줄어다. 원화값 하락으로 기업과 개인의 달러, 엔화 예금이 감소한 영향이다. 원화값 급락은 은행권의 자본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은행권의 보통 주자본 비율은 13.07%로 전 분기 대비 0.26%포인트 하락했으며 위험 가중 자산이 36조 원 이상 증가했다. 5대 은행 중 우리은행의 보통 주자본 비율이 13.09%로 가장 낮았으며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모두 하락했다. 금감원은 경기 회복 지연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신용 손실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부터 체크하고 여러분의 고민 상담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 달에는 또 환율이 1,5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파트너님께서 이 공포의 끝자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좀 바닥을 다진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 어저께 이제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그랬죠. 네. 결과적으로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내일 뭐 또 모레 이렇게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네. 어저께 전격적으로 시행된 그 공매도.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정치적 리스크 속에서 대통령의 어떠한 그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안 나면서 계속 늘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세 맞습니다. 가지가 작용이 되면서 환율도 불안한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이후에 어쨌든 관세라는 부분은 트럼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2시간 정도의 급반등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가 상호 관세와 관련돼서는 예상보다 좀 낮을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의 계기가 됐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후에 어쨌든 5년 만에 또 17개월 만에 공매도 어저께 단행이 됐습니다. 네. 매를 한꺼번에 제대로 맞았죠. 네. 또 하나 가장 그 부담스러웠던 것이 탄핵 인용 결정인데 이 부분이 오늘 장중에 공식적으로 4월 네. 4일 날 발표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아까 우리가 쇼츠도 봤습니다마는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대단히 고개를 많이 들었던 겁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3거래일 동안 2조 원의 이러한 순매도를 선물 쪽에서 보여주었는데 물론 어제는 뭐 1조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4거래일 만에 한 2천억 이상의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이 어제 하락 부분을 그대로 만회를 해주는 모습들. 또 코스피 시장도 어제 하락 부분에 50% 이상을 되돌리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상당히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뭐 107 또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2월 달에도 뭐 110에 근접했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주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그러면서 오히려 103을 저점으로 하면서 지금 104, 103에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환율입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104, 103에서 움직인다라면 우리 환율은 최소한도 1,430원, 20원대에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계엄을 선포하면서 불안정함이 고조되었던 이 12월 27일 날 1,486원을 가지 않았지만 이 1,470원을 넘어가면서 오늘도 1,476원을 고점으로 탄핵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1,460원대로 급격하게 이렇게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원화가 이제 강세로 전환되는 뭐 1,450원 또는 그 이하 자리로 내려와 준다라면 우리 내부적인 어떤 불확실성은 제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급등락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대응을 한다라면 어제의 저점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저점이 되기 위해서도 네. 환율이 빨리 안정을 찾아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말까지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대내외적인 이 불확실성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환율이 우리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1,450원대까지 내려와야 또 우리 시장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시청자님,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상태여서 저희가 참여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와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 연결되었다고 하니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네. 가지고 계신가요? 덴티움 네, 덴티움 갖고 계시고 77,000원에 10%인데 네. 오늘 좀 많이 갔는데 안 팔아서 좀 더 올라다가 네, 오늘 잘했는지 네, 어땠는지. 네, 오늘 좀 임플란트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역시 네네. 이 종목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 그러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이 종목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매도 타이밍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뵈고 싶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네. 좋은 종목 그리고 77,000원 10% 비중.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던 거죠? 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 기사회생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네. 오늘 그 사실 콜마홀딩스와 더불어서 덴티움, 소위 행동주의 펀드 주주 가치 재고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주가의 어떤 반응도 나타났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주가의 평균적인 PER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8배, 9배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리고 네. 실적에 대한 이러한 그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단 4천억대 중반에서 후반,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올해도 16% 이상, 또 내년에 26%,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 1,000억 이상을 거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평균 목표가는 89,000원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라면은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 기조가 강한 이러한 흐름이고요. 다만 어떤 그 주가가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말씀에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모습은 아무리 행동주의 펀드에서 주주가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를 할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거래도 수반이 돼주고 급등을 했지만 사실은 단숨에 이 저항을 돌파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골이 달린 부분은 사실 오늘 같은 날 85,000원, 85,500원이 고점이었잖아요. 장중에. 그렇죠? 네. 그랬으면은 일부라도 조금 팔았다가 네. 저 고점을 조만간에 또 넘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비중이 10%니까 많지 않고 왜 이 자리에서 부딪혔는지를 한번 우리가 또 차트를 통해서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주봉의 모습인데 이 주가의 이 저점은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6만 원 자리에서. 그리고 네. 이제 이 9만 원 라인이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왜 그 자리가 저항이냐면 지난번에 2021년도에도 여기가 한번 저항이었고 또 2022년도에도 9만 원을 넘어갔다가 또 밀렸죠. 그리고 바로 2023년 초에 이 동그라미 친 부분 9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주니까 주가가 18만 원까지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9만 원 거치에서 지지받고 다시 요 13만 원, 14만 원을 넘어갔죠. 근데 이 9만 원이 깨지니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됐던 거예요. 6만 원대까지. 그러면은 이 자리가 지지로 받았던 자리인데 깨고 내려왔으니까 어떤 자리로 바뀌었겠어요? 저항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9만 원 안착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만 원대 중반부터는 일부 이익 실현한다. 그리고 밑에서 만약에 내려오면은 이제 7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7만 원 정도가 상당히 아주 견조하게 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네. 지금 가격으로도 팔고 네. 좀 더 내려오면 다시 살까요? 그것도 좋은 살까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 네. 오늘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치고받고 할 거예요. 네네. 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또 분봉으로 쪼개서 한번 봅시다. 자, 네네. 분봉으로 보면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요 자리들이 오늘 장에서 이제 엄청난 지지선의 자리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요 75,000원이. 네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은 요 자리가 이제 지지가 돼야 돼요. 71,000원, 7만 원이. 그런데 지금은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85,500원까지 갔죠. 네네. 그리고 여기 단기 이평선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이제 횡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급감했고요. 그러면은 한 번은 또 한 번 칠 수 있어. 그러면 8만 원에서부터 8만 한 2천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내가 한 뭐 100주가 있다. 그럼 뭐 30주라도 50주라도 팔고 싶다. 그러면은 8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모르죠. 예. 그때 거래량이 일단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네네.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밀리면 매도한 부분은 밑에서 다시 또 7만 뭐 5천 원이라든가 또 네네. 그 밑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8만 9천 원 보면 되겠습니까? 8만 9천 원이요? 네. 어떤 물량을? 아니 이제 앞으로 더 간다고 생각하면은 예. 8만 9천 원까지 가겠습니까? 상단은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네, 시간은 좀 상단. 걸릴 거예요. 네네. 아셨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뭐 치고받고 하기가 쉽지 않다 하시면은 뭐 한 예, 예. 8만 오늘 고점이 빨리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걸 염두에 두고 9만 원 근처 뭐 8만 한 7, 8천 원 정도 오면은 그때부터 나는 일단 분할 매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덴티움이 저평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 8만 원 넘어가는 자리부터는 분할 매도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밝은 음성을 갖고 계신데 네, 어떠한 종목 갖고 계신가요? 포스코 DX 네. 26,300원에 5% 갖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36,300원 맞으실까요? 네. 네, 5% 갖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좀 어떠한 부분이 고민이신가요? 먼저 올라왔던 3만 원은 올지 아니면은 얘를 조금 더 담아도 될지 네.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늘려도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네요. 네, 파트너님 오늘 네. 또 2차 전지 좀 보수적인 관점 리포트도 나왔던데. 여보세요? 네, 어떻게 좀 네, 대응을 해야 안녕하세요. 될까요? 서동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 이게 36,300원이 아니고 네. 26,300원이요. 26,300원에 포스코 DX. 네네. 네네. 자, 로봇 관련주로 잘 움직이다가 얘도 결국은 또 두들겨 맞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26,300원이면요. 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혼자서 잘못돼서 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저점을 어디에서 잡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잘 보셔요. 여기서 네. 항상 주가가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을 한번 하죠. 그리고 네. 이제 이 흔들어대고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이거는 빠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거래가 급감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네. 그런데 문제는 매도의 어떠한 힘이 좀 약해지고 버티려고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려면 뭔가 돈이 들어와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얘뿐만이 아니고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꿈틀꿈틀대고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다시 땡기기에는 역부족이라고요.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중 5%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22,000원 라인이 돼요. 네. 2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이 22,000원과 23,000원에서 하방을 잡는 모습이 된다라면 그때 오히려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거기까지 안 내려오고 만약에 치고 나간다. 그렇죠? 치고 나갈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27,000원 정도를 저항으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27,000원과 22,000원 사이의 지지와 저항 속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6,300원인데 만약에 26,500원 뭐 27,000원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손해 안 보고 매도했다가 이 종목을 다시 재매수를 좀 26,000원보다는 뭐 25,000원, 24,000원대에 한 5% 정도 다시 편입을 해놓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을 감안했을 때 조금은 편안한 그런 어떤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스코 DX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27,000원 저항으로 보고 대응하자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좀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전화부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와 유튜브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AKM이요. 네, 엔캠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은 45%되고요. 네. 가격대는 좀 비싸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37만 2천 원. 37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군요. 그렇다면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2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년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워낙 많이 빠져서요. 네, 이걸 계속 갖고 가도 되는지, 네, 그냥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냥 익절을 해, 그냥 팔아버려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계속 네.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다른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됐을 겁니다. 혹시 어저께도 문의를 혹시 주셨나요? 네네. 네네.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 그래도 빨간불이 나오니까 이 심리적으로는 조금은 덜 불안하시지 않을까. 아직도 멀었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뭐 이 엔캠도 이 2차 전지 쪽 전액 부분에서 글로벌 탑티어다 이런 얘기들 속에서 엄청난 그 주가의 급등세가 연출됐던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 혹시 제가 그 에코프로 BM이었죠? 네네. 그 종목을 상담드렸을 때 혹시 방송 보셨나요? 네네. 네. 그 범주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봉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더 추가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이 주가의 이제 위치, 얘는 이제 여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수급의 악재인 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저께도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이 종목도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 공매도가 못 나와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급등하기 직전에 주가의 어떤 위치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를 보이시죠? 6만 원대, 5만 원대 네네. 몇 년째 횡보하다가 이제 제대로 타이밍과 임자 만나서 2024년도에 이 6만 원 돌파하고 7만 원대부터 그냥 이렇게 39만 원까지 갔던 모습인데 거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37만 2천 원이면 거의 고점에서 총알바지 되신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비중이 45%나 된다라는 거죠. 네. 한 방에 그냥 몰빵하신 거야. 제가 보니까. 야 이거 더 간다. 뭐 유튜브고 뭐 너도 나도 그냥 다 엔캠 뭐
뭐 이 당시에요. 예. 세 가지 종목을 샀거든요. 예. 근데 세 가지 종목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대로. 2차 전지 관련주를요. 네네. 아, 그러면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종목 다 해서 100%나요? 그냥 다? 거의 90%, 예. 90%가 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종목들이 각각의 어떤 종목들인지 몰라도 이번 공매도 이 소위 어제부터 시작이 된 이 상황에서 저점이 어디가 될지 몰라요. 저도. 냉정히 얘기하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5만 원, 6만 원대에 있었던 이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은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슈팅이 한번, 그러니까 얘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 직전의 저점을 나름대로 여기서 방어를 해주니까, 그쵸? 순식간에 급등하는 패턴이 연출됐습니다. 10만 원에서부터 여기 이 13만 원까지 30%가 급등을 했어요. 2, 3일 만에. 이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여보세요? 네, 그때는 못 봤어요. 제가 그냥 예. 하도 많이들 빠지니까 그냥 덮어놓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죠. 자, 그러면 잘 들으셔요. 요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순식간에 이렇게 또 급락을 하면서 만약에 6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6만 원에서 지지가 될지 6만 원도 깨질지는 모릅니다만 지난번처럼 만약에 어느 정도 하방이 잡히면서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LG 엔솔을 비롯해서 다른 것들도 반등이 나오면 얘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빈집털이로 10만 원까지는 일순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다른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있으시다니까 대반등 줄 때 전체적으로 같이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여놓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네. 그러면 그 만든 현금으로 이 종목들을 저점에서 다시 또 공략하고 소위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될지 지금은 일단은 조금 고통스러우시지만 홀딩하시고 버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왜 모르냐면 2차 전지 쪽들이 개선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이 뭐 올 하반기부터 될지 또 내년부터 될지. 그런데 이 엔캠이라는 종목의 수급만을 놓고 보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너무 소위 말하는 대기 썩은 물량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과 관련돼서 소위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소위 꾼들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어떠한 뉘앙스를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네, 엔캠 전체적으로 이 대반등 줄 때 또 이 비중을 줄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황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또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종목에 희망을 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방송이 점심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또 점심시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사연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세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상담 전화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이 밴드 활동으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뉴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좋을 때는 저도 좀 쉽니다. 뭐 네. 우리가 흔한 말로 아무거나 찍어도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어저께처럼 공포감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의 어떤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든가 이럴 때 되면은 더욱더 저희가 집중을 하고 뭐 시장이라든가 또 종목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을 소위 여러분들 이 밴드방에서 네.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종목 상담해 드리는 내용들을 제가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갖고 올려드리잖아요. 네. 그게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문의 오신 분들이 수익 나신 분들도 있지만 참다 못해서 매도하고 싶은 어떠한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 자리가 또 절묘하게 저점인 자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 엣지 있으신 분들은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월요일마다 세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 뭐 시장에 따라서는 뭐 순간적으로 급락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는 손절가도 이탈하는 종목도 그런 것들은 또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네. 또 어저께 공포의 끝자락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어저께 같은 날 무슨 종목을 줄까 뭐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토니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저께 저점이고 오늘 다 올라온단 말이죠. 네. 이러한 식의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도 공짜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밴드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좋아요 이렇게 뭐 이게 클릭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해주시고 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시장 종목들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서도 좋아요, 구독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대로 이렇게 종목별 차트 분석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이 시황 밴드에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또 밴드로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밴드 입장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밴드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셔도 되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가입 이후에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를 통해서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599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DI, 매수가는 14,700원에 비중은 8%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탈출 부탁합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을 좀 빨리 매도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네, DI가 또 5% 넘게 올라오면서 13,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시죠. 뭐 반도체 대표적인 검사 장비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항상 내 종목이 뭐 빠진다 또 반등 준다가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대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도 같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을 때 얘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도 16,000원 근처까지 15,800원까지 지난번에 이 과정들 미리 이제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조정받고 더 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부장 쪽들은 먼저 움직인 거나 또는 나중에 움직이거나 이렇게 됩니다만 이 아직 직전에 이 고점들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안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DI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딱 고점과 저점이 딱 나온 겁니다. 여기에 모습들을 보시면 요 2만 원 넘어가는 자리들이라든가 요 19,000원대 후반 자리들 그리고 지난번에 10,000원이 살짝 깨지는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10,000원에 대한 어떤 지지력들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다가 이 종목이 여러분들 이번에 부딪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상단에 저항의 상단을 가기 위한 중심값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잘 지지가 되고 안착이 되는 15,000원 자리가 있었으면 다시 또 18,000원, 19,000원 향해서 가는 거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하단부의 중심값을 찾는 거죠. 지금이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이 1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대반등 준다라면 15,0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거래도 실려준다? 그러면 어떤 패턴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1차 저점 나와주고 반등 그리고 눌림목 다시 한번 가면은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못 가면 15,000원에서는 때려야 되는 거고 지금은 어정쩡한 자리예요. 여기서 지지 잘 받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쿵 하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분기점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치가 나오죠.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회복해 주느냐 아니면 5만 6, 7천 원까지 되밀리느냐 그걸 보시면서 DI를 같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 또 다른 소부장주 관련주들을 갖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다른 것들도 그렇고 세지려면 삼성전자가 5만 6, 7천 원에서 움직이는데도 DI 기준으로 15,000원을 안착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만원대 후반 2만 원까지 한번 더 가보겠다는 얘기고 삼성전자가 5만 6, 7천 원에서 헤매고 있고 얘는 12,500원도 깨면서 11,000원대로 간다? 그럼 약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I 현재 안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15,000원 자리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덧붙여서 이 삼성전자의 6만 원 안착 여부까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대응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대웅제약을 네. 126,900원에 10% 갖고 있는데요. 너무 네. 많이 좀 빠져서 네. 걱정됐어요. 아, 네. 126,900원에 비중 네, 네. 10% 네. 갖고 계시고, 네, 네. 아, 네. 오늘 장에서는 현재 이 11만 3천원대에서 이 보합권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파트너님 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이 대웅제약 주가가 웅담을 좀 먹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대웅제약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약업종들의 움직임들이 서로 차별화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과거처럼 뭐가 움직이면 같이 동반해서 으쌰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그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항암제 신약과 관련돼서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뭐 구체화되는 얘기들이 지금 아직은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뭐 조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바이오 쪽들이 움직일 때 조금씩 꿈틀대는 이러한 모습들은 있지만 치고 나가는 힘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비중 10% 지금 12만 7천 원 정도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은 지금 잡으려고 해요. 요 자리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11만 원 자리가. 네. 여기에서 이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1차는 11만 원의 하방 지지, 그다음에 1차 저항이 바로 요 12만 5천 원에 있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 14만 5천 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더 빠질 자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씩 안정이 된다라면 그러면은 한 12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과감하게 저는 교체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같은 제약 업종이라도. 그래서 뭐 지금 11만 원대까지 밀리니까 조금 걱정스러우시긴 한데 지금 밀린 거는 대웅제약이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2,600에서부터 2,500까지 100포인트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연동이 되는 거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뭐 이러면은 이 종목도 12만 원 이상은 얼마든지 가니까 그때 문제는 그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다른 것들도 갖고 계신다면 시장의 중심 섹터라든가 종목이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 때 어저께 같은 날 그냥 겁나서 쫓아가면서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는 매도의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게 되니까 오늘 뭐 이렇게라도 반등을 주는데 어떤 놈들은 제약업종 중에서도 그렇고 다른 애들은 막 4, 5%씩 5, 6%씩도 올라가는데 얘는 겨우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시장의 중심축에 있지 못하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래도 뭐 비벼보자. 비빌 언덕은 있다. 이런 과정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12만 원 정도에서 넘어오면 그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웅제약 현재 이 시장에 연동돼서 하락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12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과감하게 정리해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산일전기 네, 산일전기. 네, 23,000원에 15%입니다. 73,000원에 15% 갖고 계시고 오늘장에서는 5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좀 매수가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네, 계속 갖고 있으면 네. 앞으로 조금 본전까지 올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네.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본전 이상도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팬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근데 종목이 이렇게 그냥 속을 썩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산을 막 그냥 쫙 1등으로 질주를 해야 되는데 제목이 말이죠. 회사 이름을 좀 다시 줘야 될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이 산일전기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전력 쪽이죠. 전력. 그렇죠? 이 전력 근데 미국에도 회사가 있다 하고 해서 특히 이제 모레 가서 변압기 관련해서 미주 매출 변압기. 비중이 뭐 60%가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 산일전기의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엄청난 그 전력난에 시달리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전력 관련주들의 여러 가지 그 노이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LS 일렉트릭이 자회사 상장이라든가 뭐 중복 상장 이슈가 나와서 한번 흔들렸고요. 네. 그리고 또 바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 우리 이제 더 안 줘. 뭐 그거 취소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떤 AI 생태계에 있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뭔가 야 이거 아니 이제 성장이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이슈도 또 한번 부딪히고요. 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있죠. 그러려면은 근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평가되느냐 저평가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급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매출을 보면요. 사실은 1,000억대 있던 매출이
2023년도에 2천억대고 2024년도에 3천억대로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더블씩 매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4,600억으로 2024년도에 전년 9% 2023년도에 급증했던 것을 55% 이상 또 급증해주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4,600억 매출단에 38% 그리고 또 2026년 내년도에도 5,800억 이상의 27% 이상 급증해 줄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1,500억, 뭐 2,000억씩 당기순이익도 뭐 1,000억, 1,500억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업종들의 평균 PER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얘의 PER도 중요하지만 얘 PER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2023년도, 24년도 21배, 13배에서 올해 2025년도에 13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EPS가 나온다는 가정에서 본다라면은 3,700원, 4,900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0배까지도 나오고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업종에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속해 있는 업종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전자 업종 전체 PER이 66배인데 얘는 12배에 불과해요. 향후 12개월 실적을 감안한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9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요. 9만 7천 원대에서 뭐 1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7만 3천 원대에서 8만 7천 원. 자,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다가 우리가 차트를 같이 한번 위치를 이제 봐야 되겠죠.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현재 주가의 모습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매도하고 누가 매수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의 위치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 밑에 이 그림 빨갛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예. 이게 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얘네들은 5천 원대 중반부터 5만 원대 중반부터 5만 원 초반까지 얘네들도 사서 물렸어.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외국인들이 뭐 매일같이 뭐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때는 물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평가 됐다니까 이 6만 원 이하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하나, 둘, 셋, 넷. 저 5일째부터 보면은 저 6만 원, 5만 9천 원, 5만 7천 원, 8천 원, 5만 원 초반.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얘네들이 표 안 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지난번에 올라왔던 5만 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고 6만 5천 원에서부터 7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나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하기 힘드시면 홀딩하고 다시 한번 6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그때 문의 한번 또 주십시오. 예, 너무 감사드리고 네, 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가격 전략에 맞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종료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상담했던 종목들 좀 짧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하면서 좀 종목들 대부분 상승하면서 또 오히려 이 부분이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워낙 지난주부터 해서 급락을 했고 어저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주 매도의 크라이막스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오늘 반등 나왔다고 뭐 성에 찰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지금은 급락에 대한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찾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등이 나올 때 약한 놈들은 먼저 정리를 하시고 네. 그러면서 현금도 좀 챙기시고 그렇게 제가 2650에서는 추격 매수 자제 그리고 오히려 일부 이익 실현 또는 현금 비중 확대. 근데 지금 2500도 깨진 자리에서 거기서 더 빠질 것 같아서 공포에 매도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 이번 주에 2500과 2550에서 잘 매물 소화 과정이라든가 또는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거기에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하는 내 종목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은 적절하게 정리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가격 전략 또 시황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